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양시장이 사실상 눈치 싸움이었지요. 그냥 변동성 8월 2주간 지난 2주간의 낙폭을 만회하는 한 주라기보다는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는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 주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에서 많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좀 있어서 한 주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우선 한국 주식으로는 TNL, 더 네이처 홀딩스, 린드맨 아시아, 녹십자 랩셀, 그리고 메지온이 좀 로스턴 모터스가 어제 무려 40%나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도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수용하겠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파이자의 백신이 이제 FDA 승인을 받는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에어비앤비도 조금 크게 주가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버 또한 이중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오늘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우선 TNL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늘 또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8월 16일에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TNL을 제가 이제 이 커뮤니티 게시글 멤버십 이제 회원분들께 공유하는 건데, 제가 이 각각 단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의 변동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리는데, TNL 같은 경우에는 주간 예상이 8월 16일에는 제 예상에는 조금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8월 22일에 봤을 때는 TNL이 아니다, 좀 적극적으로 봐야겠다. 주간 예상을 말하는 거죠. 이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 TNL이 굉장히 적극적일 것 같았다라고 해서 제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16일은 분명히 중립이었는데, 16일은 주가가 올라갈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22일에 봤을 때는 TNL의 신호가 온 것 같았다라고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 올렸는데, 어떻게 참고를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TNL이 주가가 왜 이제 16일, 그러니까 8월 중순까지는 움직임이 없었냐면, 제가 22일에 올리기를 TNL의 블락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했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없어서 사실상 실망 매물이 중간중간에 조금 나왔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어떤 물량들이 출회가 됐고, 이제 그와 동시에 그래도 블럭딜 가격은 지키더라. 그래서 43,000원대를 크게 하회하지는 않고 43,000원대를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차트상의 그 흐름이 보였다. 그래서 저는 8월 22일 전까지는 상당히 의미 없는 조정이라고 분석된다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TNL이 서프라이즈급의 그 실적 전망 외에는 단기 모멘텀은 사실은 없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의미 없는 조정세가 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초록색은 제가 좀 공개하기가 좀, 이번 주는 크게 상승이 나와 다행이라기보다는 예측한 대로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 더 네이처 홀딩스는 무상증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기간이 제가 조금 더 네이처 홀딩스에 대해서는 제가 저 칸에 많이 비워놨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좀 두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아가 제가 16일에도 적극이라고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22일에는 제가 뭐라고 올렸냐면 적극일 수도 있고 중립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윈드만 아시아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조금 좋게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린드만 아시아를 굉장히 좀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녹십자 랩셀은 제가 이제 계속 중립이라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20 이제 멤버십 게시판에 신규 편입 종목이라고 이제 올린 바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세포 치료제 연구, 뭐 줄기세포 그리고 NK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고, 수탁 검사를 위한 검체를 운반하고, 그리고 영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바이오 회사다라고 이제 회사를 정의해서 올렸고, 이제 그 중에 녹십자 랩셀의 피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작년 11월부터 상승한 이유가 코로나 수혜주다 라고 이제 28일에 신규 편입한 이유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상단에 올린 거는 이제 태용로직스. 태용로직스는 저는 지금 이제 가지고 있진 않고. 근데 녹십자 랩셀은 무한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큰 폭은 아니고 소폭 상승한 이유는 녹십자의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소폭 상승했. 근데 그건 제가 랩셀을 보유한 이유는 개미 오줌에 불과한 거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오늘은 그냥 하나 때문에 10만 원대로 넘어섰다라고 생각이 들고, 메지온은 제가 16일에는 작곡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올라간다. 16일에는. 그래서 16일 이후 그 주의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조금 조정이 올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주간 예상에 중립이라고 썼는데, 이거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이 다 이걸 참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고 바로 오늘 얼마에 파십시오, 오늘 얼마에 사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런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가이드 역할만 할 뿐이고, 뭐 이건 내가 봤을 땐 조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메이저원을 제가 이번 주에 약세라고 생각한 이유가 좀 강세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9일 연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이지온 다른 장세에 다 빠졌는데 메이지온만 계속 급등했어요. 아마 40% 정도 급등한 걸로 아는데. 근데 전체 시장은 회복할 가능성이 보였죠, 이번 주에. 회복이라기보다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외로 하고, 메이존의 특성상 지속 상승할지 조정할지, 여기 조정은 어떤 또 조정 나름대로의 또 키워드가 있어서 요건 좀 공개하기가 그렇고, 어쨌든 조정은 들어갈 것 같아. 요새 우버가 무슨 질풍 노도의 시기를 가지는지, 한때는 60달러를 넘어섰던 주가인데 이제는 뭐 40달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8월 23일 오후 8시경에 주가가 조금, 그때 아마 리프트 도어대시랑 같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가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5% 이상 7, 8% 하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선 우버가 작년에 11월쯤에 프롭22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버의 승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고등법원에서 이거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내리면 우버가 뭐 사업을 접는다, 그건 아니고, 그건 사실 기업 가치 변함은 없는데, 우버의 실질적인 기업의 매출액을 올려주는 것은 두 가지, 우버이츠랑 라이딩 사업인데, 이 라이드 사업의 매출이 포인트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이제 지장에 가는 그런 판결인 거죠, 이 캘리포니아 프롭22가. 그래서 직원으로 봐야지 독립사업자로 보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독립사업자로 보는 것이 이득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대보험 하지 않고 3.3% 원천 징수 떼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본질적인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사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수 있는 결과다. 펀더멘털이 흔들린다기보다는 영업이익을 만약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수익이 에비타가 수익 전환이 했지만, 우버는 올해 연내에 에비타의 순익
흑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익에 좀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다. 그래서 장전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 때문에, 판결 전에 프롭22가 우버에 이롭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60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빠그러져 버리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3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소식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는 붕괴되지 않았나. 8월 23일 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트릭일 수도 있다. 트릭일 수도 있고 장 후반에 회복될지는 시장이 바라보는 상황을 주시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근데 저는 비단 뭐 이번 이 8월 23일 소식이라서가 아니라 우버 자체가 아무리 이런 소식이 없다고 했을지언정 우버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량한데 단기적으로는 쇼부가 안 나오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회복 기간이 좀 상당할 것이다. 만약에 트릭이 아니게 되면, 근데 알고 봤더니 트릭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MS,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우버의 목표가를 74달러인가 거기까지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버가 이때 조금 말하자면 죽다 살아나지 않았을까. 우버의 질풍노도의 시기는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로스타운 모터스와 니콜라는 항상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 니콜라가 올라가면 로스타운도 올라가고 로스타운 모터스도 올라가면 니콜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은 리스키한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선 로스타운 모터스와 니콜라의 그 이제 기관들의 보유하는 물량에 대한 보고가 15일인가 16일인가 떴습니다. 이 부분 좀 잠깐 보자면 로스타운 모터스의 발행 주식 수가 1억 7,700만 주고 니콜라가 3억 9,800만 주 정도인데 딴 거 보실 필요 없고 뱅가드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뭐 스트레스트리라든지 로스타운 모터스에 크게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증가된 비율이 크지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의미한 정도이다. 근데 이제 로스타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뱅가드가 5%를 넘겨버렸으니까 좀 크게 의미 있는 수치인 건 확실하다. 솔직히 뭐 10만 대, 그러니까 뭐 40만 주, 50만 주, 그거는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100만 단위가 넘어가는 단위가 좀 의미 있는 기관들의 물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스타 모터스는 감소 대비, 그러니까 분명히 빼나간 기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대3이다. 근데 니콜라는 그게 1대2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뭐 우버라든지 뭐 테슬라 다른 기타 회사들에 비해서 로스타 모터스는 조금 1대3이면 조금 높다. 그러니까 유입 비율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니콜라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고, 뭐 로스타 모터스부터 보겠습니다. 로스타 모터스는 제가 이게 8월 1일에 커뮤니티 이제 게시글에 올린 내용입니다. 2번을 3번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임시직인 CEO에 대한 리스크 확산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생산 일정에 대해서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가 더해졌으니까 이걸 조금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8월 1일 당시에는 이게 정말 총체적 난제였다. CEO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2일에 뭐라고 썼냐면, 8월 2일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제가 이제 올렸고, 남은 8월 기간 동안 $5 지지와 그걸 안착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CEO 발표가 필요하다. 아마도 22년 1월 전후 영입하지 않을까. 이유는 제가 이제 좀 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후라고 했으니까 일단 앞당겨지긴 했고, 그러니까 테슬라 전 임원을 영입을 하더니 그냥 연속적으로 CEO도 그냥 새로 온
사람으로 이제 바로 임명을 들어갔다. 속전속결로 들어가는 것 같다. 불확실성 제거 단계 초입 구간으로 보인다. 8월 1일에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하단에 로스타운은 총체적 난제다. 7월봉으로 본다면 전체 장이 안 좋았고 월봉으로 보면은 패닉셀이 극대화되고 있다. 만약 8월봉이 양봉으로 끝나거나 십자 도지로 마무리될지 될 시인데 될지라고 썼네요. 될 시 진바닥이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된다. 네, 여기까지. 현재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하고 월요일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좀 지지만 되고 하면 뭐 음봉으로 끝난다고 해도 이게 도지로만 끝나도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로스타운은 뭐 얼마를 뛴다, 10달러 간다, 20달러 간다, 뭐 50달러 간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끝이 어딘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그 다음 니콜라를 보자면 어쨌든 이 엑스포가 8월 31일부터 시작인 건가요? 예, 이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니콜라는 9월 2일에 할 예정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이 투자를 할 때 조금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를 할 때 냉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식이 나오면 그 소식만 있으면 해결되겠지가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고 복합적으로 뭔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지만 이제 9월 2일에 분명히 이 두 가지죠. 이 9월 2일에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향을 줄 수는 있죠.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팩트 있는 어휘 하나 딱 던져가지고 주가가 팍 급등을 할 수는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턴어라운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은 주겠지, 살아난다라는 희망은 주겠지, 뭐 그 정도라고 저는 이번 이 엑스포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9월 2일에 뭐 주가가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미지수다 라는 그런 생각은, 뭐 니콜라는 지금 바닥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10달러가 이제 테스트를 했고 지지를 받고 요게 지금 중요한 거지. 뭐 다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다 장기적으로 멀리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먹고 나온다, 그건 조금 미국 주식은 짧게 먹고 나오면은 뭐 짧게 먹고 나오겠죠. 장기적으로 크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